나는 알고 싶은 게 많고 내 머릿속에는 살아갈 때 필요한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숫자와 한글이 기본인데 엄마 아빠가 바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한글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오유영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현명하다, 많이 안다, 지식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죠. 제가 본 오유영의 남자 아기는 엄마랑 집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한대요. 남자아이인데 뛰어나가서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본 적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봤자 하지 않고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고 낯설다고 울고 하니까 더 안 나가게 되는 거죠. 킥보드를 처음 태워줘 봤는데 뛰어논 적이 없어서 다리 힘이 부족했었다고 해요. 1시간도 안 탔는데 다리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 집에 가자 엄마, 이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5, 6, 7세의 남아가 미친듯이 놀이터를 활보하기는커녕 처음 배운 킥보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놀고 집에 가고 싶어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지만 오유영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행동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 먼저 하는 걸 질색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어가고 걷고 뛰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을 잘 배우거나 글을 더 빨리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과한 것, 지나친 것을 싫어하고 오래되고 절제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이죠. 머리 중심 중에서도 O 유형은 내면화된 유형이라 겉으로 감정을 다 표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 이상 접근하거나 과하게 얘기를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마한테는 어느 정도, 가장 친밀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만 지나친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친근하게 표현하거나 살갑게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 조금 거리를 두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사실 엄마 이야기에 반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도리라는 것은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허용되는 나의 배려, 인내심, 애정,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도리를 다한 후에는 엄마가 나를 놓아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야만 거리를 두고 편안히 쉴 수 있잖아요. 내가 애정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하는 그런 도리. 첫째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첫 발표회를 했는데 희한하게 같은 머리 중심의 육유형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너무 긴장되고 무대가 막 무섭고 그래서 경직된 모습으로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고 이렇게 차렷 자세로 막 있었는데 O 유형의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6유형의 아이들은 점점 무대가 익숙해지고 이 발표회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는데 난 이게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다면 그 발표회가 끝날 때까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6유형은 약간 그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머리 중심의 아이인데 무대 위에 세웠을 때 서툴고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다면, 나의 도리는 그래도 하고 있다면 O유형. 아예 뚱한 표정으로 안 하고 있거나 약간 어색하고 경직된 표정이지만 수줍게 하고 있다면 6유형. 아주 신이 나서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막 무대를 장악하고 끼가 넘친다면 7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딸아이 어릴 때 친구 중에 5유형이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5, 6, 7세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레이스나 리본, 꽃무늬 옷 이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 엄마의 취향이기도 한데 그 엄마도 O형이시거든요. 근데 그 엄마 말로는 딸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겨울에도 핑크색 패딩을 입는 바람에 아주 손목이 새까매지기도 했는데 그 딸내미는 4살 때부터 파란색 스키복 잠바를 입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스스로 골랐다는 거죠. 신발, 운동화도 파란색 로봇이 그려져 있는 걸 좋아한대요. 치마보다는 바지를 좋아하고 가끔은 원피스도 입긴 하는데 그건 진짜 정말 가끔이에요. 4살 때부터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저희 딸아이가 12월생이어가지고 조금 말문이 늦게 트인 편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서 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딸이 좀 막무가내로 말도 안 듣고 그런 애였는데, 선생님이 저희 딸한테 이렇게 뭘 좀 하자 해도 저희 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고, 예희한테 가서 이걸 좀 설명하고 같이 하자고 해줄래? 그럼 그 아이가 저희 딸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럼 저희 아이는 같이 동참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 딸내미가 저희 딸을 친구로서 굉장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른다고 들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 선생님에 대한 도리, 그 선생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는 나의 도리를 표현한 것이죠. 이 여자아이가 처음부터 O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막 지나가는 어린이들마다 심각하게 막 관찰을 하고 쟤는 몇 유형이야, 쟤는 몇 유형이야 이렇게 막 불을 켜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타인에게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저 그냥 생각 없이 지내는 동안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쟤는 몇 유형이구나 하면서 알아지면서 그동안 지내왔던 것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유형을 알아차리게 되긴 하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말이 빨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엄마 말로는 한글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가고 이제 집에 같이 있으면서 한번 한글이나 가르쳐 볼까 하고 문제지를 이렇게 아이들이랑 풀어보려고 펼쳐놨는데, 그 아이가 읽어나가면서 한글 문제지를 풀고 있더래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가 알고 있던 것보다 수준이 높았던 겁니다. 그동안은 일하느라 바쁘고 아직은 학교 갈 나이가 안 됐으니까 언젠가는 가르쳐야지 하고 밀어놨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시간을 냈더니 아이가 이미 한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을 알아봤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이게 바로 O형입니다. 나는 지혜로워하고 나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게다가 정확하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의 생존 본능이에요. 나는 알고 싶은 게 많고 내 머릿속에는 살아갈 때 필요한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숫자와 한글이 기본인데 엄마 아빠가 바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한글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집에 붙어있는 벽보, 엄마와 선생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주는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를 많이 썼겠죠. 아마 그런 순간에 엄마한테 단어의 뜻을 물어봤을 거고, 엄마는 이제 좀 한글이 궁금하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이미 질문을 했을 때에는 혼자 가나다라를 띄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머리 중심은 시각에 예민해요. 내 안에 다양한 이론들을 많이 쌓아놔야 내가 더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각이 예민하게 태어났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어릴 때부터 노출을 많이 해줘야 글도 빨리 배우고 뭐 영어도 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머리 중심의 아이들에게 더 맞는 말입니다. 시각이 예민하니까요. 근데 게다가 그런 성향이 O 유형이 가장 강해요. 내 안에 이론이 많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르는 순간 이미 아이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희 딸이 7살 때 어린이집 하원 가방에서 막 종이를 잔뜩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A4 용지 하나에 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엄청 큰 표에 친구들 이름이 나눠줘서 쫙 써 있는데, 사탕을 줄 친구 안 줄 친구를 나눠놨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때 당시에 가나다라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누가 이걸 썼어? 했더니 그 친구 이름을 딱 대는 겁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사탕이랑 초콜릿 막 여러 가지 간식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그걸 줄 친구 안 줄 친구를 써놓은 거야. 엄마 내 친구 한글 잘 알지? 글씨 되게 잘 써?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O유형이 이론을 많이 습득하고 그래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본능이다 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이론이 내 머릿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계획과 체계, 그리고 챕터별로 그래프, 표 이런 걸로 쫙 정리되어 있어야만 쉽게 꺼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 같은 내용을 모을 때 이렇게 폴더화 시키잖아요. O유형의 머릿속은 마치 컴퓨터와 같아요. 모든 것들이 종류별로 폴더화 되어 있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들은 엑셀처럼 도표화 시키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것을 정리할 때, 뭐 여행을 가려고 계획 짤 때 아주
일정한 계획표가 내 머릿속에 쫙 그림처럼 떠오르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그런 것들이 이미 아주 어린아이일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표를 보고 7살 된 아이가 어떻게 그 내용을 표로 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생각을 했을까? 이건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난 본능이다. 이렇게밖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도표를 보고 이 아이는 O유형이구나. 그때 알아차렸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 엄마나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의 있게 행동할 줄 아는 O유형은 그래야만, 내가 이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바르게 해야 잔소리도 덜 듣고 이 상황이나 이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처리해 놔야지만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실용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야 나의 하루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린아이일 때부터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체계들은 작은 아이의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본능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중심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분노나 공격성이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본능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머리 중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은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